안녕하세요. 대외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제로투세븐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제로투세븐이 일본 시장 공략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조정을 끝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킨케어 시장이 압적으로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궁중 비책이 이 토이저러스의 전 지점 공식 런칭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 대한 여부와 함께 향후의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1분기에 좀 부진한 실적을 내는 모습을 보였죠. 매출액도 1억 원 정도 줄고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로투세븐이 일본 시장으로 반전을 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좀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서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로투 세븐은 앞서서 적자에 허덕이던 패션 사업 철수에 이어서 해외 사업 확장으로 중국에서의 부진을 떨쳐내고 좋은 실적을 내는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특히 제로투 세븐은요, 일본에서 영유아 화장품에 집중을 해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부분도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어린이 완구 매장 토이저러스 등의 이러한 궁중 비책 라인업을 출시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라인 4종 그리고 보습케어 라인 4종까지 총 8가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로투세븐은 이를 위해서 현지 유아동 제품 전문 유통사라고 할 수 있는 KGC와 파트너십 계약도 맺기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동 스킨케어 시장을 개척을 하고 실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바로 일본 화장품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그리고 중국에 이어서 일본이 세계 3위인 만큼 이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한다면 호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좀 강점이 하나 있는데 2013년에 홍콩, 말레이시아 등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 경험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사업에서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성장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일단 시장 규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스킨케어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체 화장품 시장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본에서 원래 코로나 기간 동안 외출이 제한되면서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크게 축소했죠. 하지만 21년부터 외출이 좀 자유로워지면서 국내 수요가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궁중 비책이 22일에 일본의 유아동 전문 유통 채널인 토이지러스에 전지점 공식 런칭을 한다는 것인데요. 궁중 비책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토이저러스 내 영유아 전문 매장인 베이비 저러스에 118개의 전지점 및 공식 온라인몰에 입점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는 베이비 스킨케어 브랜드로는 글로벌 브랜드 존슨앤존슨에 이어서 두 번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국내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입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저희가 호실적을 내는 포인트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궁중 비책의 대표 베이비 전용 라인인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조선 왕실 원자표 보양법에 현대과학의 기술력을 결합을 했기 때문에 특허 성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스킨케어 시장이 큰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높은 스킨케어 시장에서 호실적을 내면서 저희가 2분기에는 그리고 긍정적인 실적을 내는 포인트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로투 세븐의 추가 상승 동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저출산 정책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로투 세븐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서 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출산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일본 시장의 전 지점에
공식 런칭을 하면서 실적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로투 세븐 같은 경우에도 일본 인스타그램 채널을 오픈을 하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좀 병행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실적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끝내고 반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일본에 대한 실적 현황들, 전망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공중비책 일본 시장에 진출했는데 이 스킨케어 시장의 유아동, 유아에 대한 시장과 향후의 전망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대응 전략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차트를 크게 본다고 한다면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던 라인대가 이 라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는 것들을 제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 부분대를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 대응 전략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저점을 그어본 이 추세선 부분에서 이탈할지 아니면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부분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 저점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첫 번째는 저출산에 대한 내용들, 정책들이 좀 더 좋은 쪽으로 간다던가 전향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다던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일본 시장 진출로 인해서 좋은 실적을 내면서 지금까지 부진한 실적을 타파하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보여준다던가,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 지지를 받은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을 돌파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차트를 소폭 크게 봤을 때 이 부분대에 매물대가 많이 쌓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돌파할 수 있을지까지 저와 함께 좀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제로 투 세븐의 향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지켜볼 포인트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짚어드리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